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U 커넥트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PU 커넥트는 PU웨어 코리아에서 판매되는 기어 제품들을 출심해서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의 PU 커넥트는 최초에 실행한 화면입니다. 간단하게 구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PU 커넥트 MSFS 버전이고요. 여기 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지금 PU 커넥트가 메인 화면이란 뜻입니다. 현재는 빈칸인데 추후 다른 컨텐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밑에는 풀심이 실행되고 있으면 MSFS 커넥티드라고 뜨고, 현재 풀심 속에 내가 내비게이팅 하고 있는 곳이 메인 메뉴이다, 비행기는 로딩 되지 않았다 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왼쪽 탭에는 저희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CDU, 오토파일럿, 미니마이즈드 오버헤드 패널, PFX, PLT, 캐빈, 그 다음에 GNS랑 지원1000. 그리고 각 아이템 우측에 보시면은 작은 바가 있는데요. 초록색은 현재 연결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빨간색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설정 관련된 메뉴가 있는데요. 우선 아래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왓슨 폴더에, 아이고 이거 색깔이, 왓슨 폴더에 오시면 2020 왓슨이 인스톨 되어 있고 2024 왓슨이 인스톨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PU 커넥트를 최초 실행하시면은 PU 커넥트가 자동으로 왓슨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왓슨은 이런 PU 커넥트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풀심 간에 명령어를 주고받거나 또는 인게임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올 때 사용되는 통신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창을 실행했는데도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면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Install Watson for 2020 또는 2024 여기 버튼을 누르셔서 수동으로 설치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그 밑에 있는 스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왓슨이 있는 폴더가 열리고요. 그리고 2020의 커뮤니티 폴더가 열리는데요. 이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저는 왓슨이 깔려 있어서 이게 초록불입니다. 2020 커뮤니티 폴더에서 왓슨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고 체크를 하면 설치가 안 돼 있죠. 그다음에 자동 설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폴더가 생성되면서 왓슨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삭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수동으로 제가 엉뚱한 폴더에 복사를 해버렸네요. 이거는 삭제를 하고 다시 복사를 하면 체크 왓슨을 하면 설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툴을 넣어놨는데요. 심바 테스터라고 심에서 사용되는 여러 베리어블들 중에 L바, A바, K바, H바를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CRJ를 로딩을 한번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탭에 오시면은 제일 왼쪽은 디바이스 인풋 탭, 지금 어떤 장비에 어떤 버튼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심 커넥트, 세 번째는 이제 PU 커넥트 관련된 로그가 나옵니다. 혹시 사용하시다가 PU 커넥트에 문제가 있다 싶으실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그때 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같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분석하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탭입니다. 지금 현재 버전은 상단에 나와 있어요. 25.0804 버전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버전이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로그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다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임의로 업데이트가 있다라는 신호를 서버에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available 이라고 뜨면서 색깔이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 이때 업데이트 탭을 누르시면 현재 버전은 몇이고 최신 버전은 몇이고 이 버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업데이트 할 거냐를 물어봅니다.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PU 커넥트가 자동으로 종료되었다가
다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되는 이후에는 이제 업데이트 버튼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행기를 로딩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 CRJ를 로딩을 할 거고요. 울산에서 로딩하겠습니다. CRJ가 로딩이 되면 이제 메인 메뉴가 인플라이트로 바뀌고요. 에어플레인 not loaded가 CRJ로 바뀌었습니다. 맨 밑에 왓슨 탭에 있던 이 심바 테스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엘바에 대한 명령어를 넣어줄 거고요. 이 명령어는 로골라이트를 끄라는 명령어네요. 그러면 로골라이트를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커맨드 1을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로 바꿔주면 ON이 되고요. 제가 자주 쓰는 툴이기도 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한 번쯤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CDU V2 탭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팝업하는지 보여주고요. After screen popped up, click execute. 이거는 기존의 CDU 사용자 분들이시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팝업을 하는 단축키는 키보드 탭에서 New UI라고 검색하시면 저는 지금 역슬래시에다가 키를 할당해 놨어요. 이렇게 할당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돋보기가 떴을 때 창을 팝업을 띄워준 다음 화면에서 SPL을 실행을 하면 CDU 화면으로 FMS 화면이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스파를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CRJ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액정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비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CRJ랑 MD11을 위해서 뉴스파라고 이름 붙인 걸 하나 넣어놨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화면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라인도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조금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메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Write CDU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CDU에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누를 때 Write CDU에서 EEST 그 다음 체크를 해제하면 왼쪽에 Tango, Echo, Sierra, Tango Disable PU CD V2를 클릭하게 되면 PU 커넥트는 실행되지만 장비에서 입력을 했을 때 입력값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오토파일럿 패널은 PU 커넥터에서 현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토파일럿 애드온 미니마이즈드 오버헤드 패널에는 단촐하게 Disable PMO 버튼만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면 마찬가지로 입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PFX인데요. PFX는 제가 연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PFX를 연결하시게 되면 인게임에 있는 플랩, 스포일러, 기어, 워닝, 커션, 브레이킹, 터치다운, 택싱과 같은 값들을 이제 진동으로 전달해 주는 건데 플랩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진동을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여기 칸에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이제 휠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입력값을 이제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현재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주고요. 여기 밑에는 요크에 있는 모듈만 키우고 싶을 때는 왼쪽만, 그리고 뭐 왼쪽 로더랑 오른쪽 로더를 좀 더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비율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듈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테스트 모드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올려주시면 이만큼 여기 있는 값만큼의 값들이
지금 TFX 모듈로 전송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PLT 전원을 넣어 볼게요. PLT는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제품인데 에어버스랑 보잉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밝기를 이걸 카메라를 같이 현재는 지금 PLT-B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싱크 인게임이 적용되어 있어서 인게임의 밝기를 지금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게임의 밝기를 조금 조절해 보면 오버헤드 패널 또는 이제 패널들의 밝기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설정된 값들은 컴퓨터를 껐다 킬 때마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PLT-B Bright Scale은 이제 최대 밝기 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실 수 있으니까 인게임에서 밝기 값이 최대로 되었을 때 스케일 값을 줄여주시면 그만큼 빛의 세기를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헤비는 별다른 설정을 하실 게 없어요. 혹시 몰라서 이제 뭐 오토매핑 해제 버튼을 하나 넣어놨고요. GNS나 G1000의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SPA 기능을 둘 다 넣어놨습니다. G1000은 PFD, MFD 두 개 모두 SPA를 지원하고요. Disable 버튼이 있고 530도 GNS도 Disable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CPU 커넥트의 최고의 목적은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무리가 안 가게 프레임 드랍에 최대한 무리가 안 가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CPU 점유율은 0%에서 메모리 점유율은 15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되게 가벼워요. 풀심의 80이 설정과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게 앞으로도 또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탭들이나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업데이트가 거듭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바뀌게 될 텐데요. 큰 업데이트가 있으면 또 영상을 새롭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안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PU/CDU V2 탭에서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테스트 Execute Light를 누르시면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통신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버튼들 중에 왼쪽 하단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누르시면 빨간 불이 들어오는지, 이거는 물리적으로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